먼저 통일교 이슈부터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JTBC가 역시 JTBC답게 아주 훌륭한 보도를 했습니다.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 진짜로. 통일교가 2022년 대선 직전에 한학자의 지시로 100억 원대의 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잡아버렸습니다. 통일교 세계본부 2022년 회계보고서를 입수를 했거든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 1월 24일에 통일교 세계본부 산하 효정글로벌 통일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통일교 세계본부로 50억 정도, 정확하게는 58억 정도가 이제 전달이 된 것으로 일단 나와 있고요. 네, 잠깐만요. 앞에 거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게 일단은 이게 먼저 발견이 된 거야. 이 자료가 있는 거야. 문서가. 네네. 이걸 보면은 2022년 1월 24일 TP 지시 해놓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50억 원대 있죠. 예. TP가 뭐냐? 트루 페어런츠 참부모님. 예. 참부모님. 다시 말해 한학자네. 네. 한학자의 지시로 50억 조성됐죠. 그리고 며칠 후에 1월 26일 역시 또 한학자의 지시로 약 49억 조성됐죠. 이게 이제 문건이 있었던 거야. 근데 자금 추적을 해봤더니 실제로 입금이 된 거예요. 실제로 이 그대로 거의 입금이 됩니다. 예. 2022년 1월 24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교 세계본부 산하에 효정글로벌 통일재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른바 통일교 세계본부로 58억이 이렇게 입금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입금이 될 때 아까 얘기한 TPGC 특별 프로젝트 1차 명목. 예. 이게 이제 TP가 트루페어런츠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틀 뒤인 1월 25일 정확하게 6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또 2차 TPGC 특별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49억 7,899만 원이 지급이 된 것으로 입금이 됐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팩트입니다. 자, 요거는 합쳐서 이제 100억 정도 되기 100억이야. 때문에 이 100억이 통일교 세계본부로 입금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된 그렇습니다. 겁니다. 근데 이 돈을 이제 특검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냐? 네네. 윤석열 후보에게 선거 자금으로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어요. 그냥 막 의심하는 게 아니라 윤영호의 부인 재정국장이잖아, 이 사람이. 이 재정국장하고 한학자의 비서실장하고 나눈 문자가 있었잖아. 그 문자를 근거로 요게 윤석열 후보를 위한 자금이었구나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문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때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가 정원주 비서실장에게 어떤 문자를 보내냐면요. 참 어머님 트루페어런츠가 한학자 총재가 보수를 선택을 했었다. 그리고 윤영호가 이 해당 사명을 비밀리에 수행했었다. 이런 문자를 보내고요. 네. 역시 당시 선거를 앞두고 한학자 총재가 금전적인 지원을 했었다라는 문자까지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엄청 커졌어요, 일이. 100억이 대선 자금. 대선 자금으로 이 역대급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요새 방송 많이 나오잖아. 네. 거기서 이거를 또 물타기를 하는 거야. 아니 원래 바보가 아닌 이상 저렇게 돈 줄 때는 안전장치로 양쪽에 다 준대. 그러면서 민주당 쓱 끌고 들어갑니다. 자, 다시 문자 보여주세요. 보수를 선택했다고 나오잖아. 그런 건 안 먹힌다니까. 보수를 선택하셨어, 참 어머님이. 참 어머님이 선택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자, 근데 윤영호 지금 여기가 윤영호가 대장인 곳이야. 세계 본부니까 세계 본부장이잖아, 윤영호가. 그렇죠. 윤영호는 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윤영호는 계속 이거 워낙 큰 일이니까 말이 계속 바뀌어요. 윤영호가 구속되기 전에 JTBC에서 한 말하고 특검에서 한 말이 달라요. 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구속되기 전에 윤영호가 JTBC랑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때 윤영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북한에 코로나 백신을 보내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한 것이다. 요렇게 JTBC 기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검 가서는 윤영호 진술이 바뀌어요. 아프리카 세네갈 선거 지원금으로 사용을 했다. 야, 이렇게 말이 바뀌어. 말이 바뀝니다. 워낙 큰 일이니까. 예. 그런데
한겨레 신문이 또 야, 요거를 또 기가 막힌 보도를 또 했어요. 네. 윤영호가요. 1년 전부터 그러니까 대선이 2022년에 있었죠. 2022년 1년 전부터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윤영호의 특별 보고 문건을 또 발견을 뭔데, 했습니다. 뭔데? 문건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면은요 특별 예산 해놓고 이 북한입니다. 예. 북 및 대선 괄호 열고 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통일교가 이 예산을 이제 이렇게 쓸 때 예. 단위가 1,000만 원 단위입니다. 어. 그러니까 저 500은 50억으로 50억? 보시면 됩니다. 50억입니다. 그 금액 맞잖아. 예, 이 50억이야. 1년 전에. 어떻게 할까요? 국민의힘 출신 두 분. 이건 역대급이죠, 근데. 역시 내 촉이 맞았던 것 같아. 왜냐하면 2022년 1월 5일 날 윤영호 당시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을 여의도 중식당에서 만나잖아요. 네. 그리고 수첩에 메모를 한 거 보면 큰 거 한 장 서포트. 맞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 의원님이 100억이라고 했어. 그렇지. 맞아. 이건 의원님은 그렇게 하셨어. 통일교가 사이즈가 있지. 장난하냐 지금 1억을 어떻게 큰 거 한 장으로 표현하냐.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네. 그때. 맞아. 예.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1억은 아니다 이게 큰 거 한 장이. 맞아. 그런데 이게 보면 1월 5일 그 만남 이후에 같은 달 24일, 25일에 합쳐서 100억 이상이 흘러 들어간 거잖아요. 예. 자금이. 네. 그러니까 100개가 맞았던 거지. 근데 지금 댓글에서는 그 아까 윤영호의 보고 그 500, 그 500억 아니냐고 의심하시네요. 댓글에서는. 500억. 통상은 우리가 그냥 단위를 적지 않고 500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500만 원이지 사실은. 500원이지. 500원 갖고 요새 뭐 사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 500만 빌려줘 할 때는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이죠. 이 500억 우리하고는 좀 수준이 다른 분들이니까 500만 원일 리는 없는 거고. 네. 아니 근데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요 네. 통일교가 이런 특별 보고서를 이제 한학자에게 보고하려고 보고서를 막 쓰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돈 단위 숫자가 저런 식으로 이제 500 써 있는데 그게 출발이 1,000만 원 단위로 출발한다 그러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솔직히 네. 좀 의심했던 게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1,000 이렇게 써 있어. 그렇죠. 그럼 요건 1,000만 원이야. 그렇지. 근데 1,000만 원 이건 헷갈릴 일이 없잖아. 1,000만 원, 1,000. 네. 근데 500이라고 써놓고 이걸 50억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직관적으로. 네. 사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네. 500억으로 읽다가 네. 한겨레가 그 뒤에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어라? 이런 생각을 하긴 나도 했었어. 좀 워라 이랬어.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진짜 그쪽 세계에서는 1,000만 원 단위로 썼는지 확인해 봐야죠. 통상 네. 우리가 단위를 안 적고 뭐 500 하면 500만 원 아니면 거룩한 분들은 500억을 둘 중에 하나겠죠. 네. 통일교는 또 독특한 시스템이 있나요? 통일교는 그냥 솔직히 레저 한번 즐기는데 도박하는데 600억이잖아. 그렇지. 근데 대선이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일에 50억은 좀 그렇지 않나? 내가 볼 때는 500억일 것 같아. 500억이잖아. 10억이면 너무 짜치지 이쪽 너무, 입장에서는. 500억 같아. 네, 500억. 내 느낌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 50억 갖고 뭘 하기에는 조금 예산이 빠듯한 느낌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예. 저거는 일단 지금 100억은 확인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500억까지 아.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게 그렇습니다. 핵심이고 맞아요. 그렇지, 그렇지. 과거에 한나라당이 그 천막당사 했을 때가 이제 차떼기라고 했었어요. 차떼기. 예. 차로 해가지고 한 6, 예. 700억을 갖다가 그냥 그렇습니다. 차채로 준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맘떼기죠, 맘떼기. 아. 엄마의 용돈처럼 500억을 맘떼기 갑니다. 맘떼기. 아, 요거는 맘떼기. 예, 엄마의 마음으로 참어머니. 참어머니. 그래서 TP 프로젝트 지시기 때문에 예. 한학자 100억은 일단 확보됐다. 확보됐어. 요 500억까지 가야 됩니다. 아, 맘떼기. 그러네. 이거 엄청 큰. 근데 이게 지금 한학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국민의힘이 핵심이에요. 국민의힘이 어떡할 거야? 선거 자금 100억을 최소. 이거는- 통일교에서 야, 이 미쳤다. 통일교에서만 100억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나온 보도를 보면 통일교가 JTBC에 따르면 100억,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50억. 이거를 조성해서 이 돈 어디다 썼냐. 이 출처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TP 한학자를 뜻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트루 페런츠. 그렇죠. 트루 페런츠라 뭐 특별 지시 프로젝트 해가지고 돈을 만들었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통일교와 국민의힘 왠지 이정주 기자가 많이 할 것 같아. 아 저희가 좀 취재했죠. 취재했어요 네, 통일교. 네, 네. 저는 이제 사실 저 말고 저희 이제 사회부에서 통일교를 쭉 취재해둔 친구가 있거든요. 같이 콜라보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포인트는 제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이 전체의 흐름은 왜 이렇게 망가졌냐면 문선명 총재가 그 사망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 한학자는 자기 부인이긴 하지만 한학자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학자의 교주의 리더십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자주 했었대요. 네. 통일교도 내에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물려받으면서 어쨌든 여기가 이단이긴 하지만 종교의 어떤 사람들의 단체를 이끄는 거거든요. 근데 한학자는 자기 자녀들과 주도권 싸움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 이런 내용들도 이거는 제가 이제 특검 쪽에서도 흘러나오고 하니까 들은 얘기는 이런 자료 있잖아요. 명백한 숫자 자료는 저희 기자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주지 않으면. 그렇죠. 그래서 회계 보고서인데. 가장 유력한 거는 지금 삼남 문현진, 그리고 칠남 문형진 이렇게 이제 두 명이 그쵸. 가장 그 자녀 중에 지금 그 곽강받는 사람이고 네. 특히 삼남 문현진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제일 잘한다고. 피스 재단 네. 돈도 글로벌 많고 피스 파운데이션.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요 더현대 여의도에 네. 자산도 많고 리더십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파크원. 파크원 거기. 네. 그래서 광주 방송 있는데. 네, 맞아요. 실제로 싸움이 났는데 네. 삼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이 모든 통일교 내부에서는 이 모든 지금 사단의 중심에 삼남이 했든 안 했든 삼남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삼남이 윤영호가 짜옹해서 너네가 협력해서 지금 공격한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분위기가 통일교 안에 흐르고 있다. 흐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포스트 문선명 그러니까 교주 세계에서는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데 한학자로는 좀 부족하다. 안 되죠. 그래서 이미 그 큰아들의 문신출 문신흥 이름이 신출과 신흥이야. 손자인데 이 후계자들을 이미 정했다는 거예요. 한학자가. 근데 문신출은 1999년생 그리고 문신흥은 2001년생 나이가 매우 어려요. 그러니까 마치 북한에서 김주애를 후계자로 지목하듯이 그렇죠. 이렇게 통일교 안에서도 후계자로 이제 지목을 했는데 셋째 아들 문현준이 실질적으로는 포스트 문선명에 가장 가까운 그런 문현진. 리더십 문현진 네. 그렇게 그 인정을 받고 있고 뭐 가장 세련된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맞아요. 종교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배경 설명은 제가 압축해서 그냥 짧게 예, 얘기를 예, 하면은 통일교가 그러니까 가장 전 세계적으로 있지만은 가장 큰 데가 미국, 한국, 일본이에요. 그렇죠. 한미일.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데가 사실은 일본이었어요. 일본이었어요. 근데 아베 총리가 피살된 다음에 지금 예. 대대적으로 지금 특수부나 이런 데서 그치, 수사를 수사를 하면서 도쿄 지부는 아예 지금 해체해 버려서 지금 그렇죠. 소송 중에 있고 통일교가 위기감을 엄청나게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만에 하나를 대비해 가지고 다른 종교법인도 만들어 놓고 일부 재산은 지금 한국으로 빼돌리고 있고 조단위로 막 이렇게 네. 그러니까 통일교는 한국도 지금 통일교 교세가 위축이 됐어요. 송호석 원내대표가 120만 명이라고 하는데 통일교도가 그 중에서 12만 명, 11만 명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개신교가 1,200만 명이거든요. 통계적으로. 네. 근데 통일교가 120만 명이라고? 아니 그 부분도 그러니까, 예. 저기 통일교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공식 통계를 밝힌 적이 없는데 1970년대 통일교에서 우리 교도는 16,000명이라고 확인했고 예. 2005년에 11,000명 그리고 2010년에 19,000명 이렇게 했고 2022년 8월에 통일교가 그때 문제가 됐을 때 맞아요. 집회 나왔던 인원이 3,000명이라는 거야. 예.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통일교에서 저기를 정당을 만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맞아. 그때 통일교 가정연합. 만들었어. 그때 가정연합. 가족연합 그럼 통일교 사람만 찍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30만 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최대 30만이다. 하면은 30만 정도 되는 건데 제가 말한 가정연합이 그게 언제죠? 되게 옛날 아니에요? 꽤 옛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더 줄어들었어요. 하여간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교세가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한학자가 생각해낸 거는 새로운 데를 개척해가지고 통일교를 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윤영호가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왔고 윤석열이 얘가 호구다 만만하다라고 봐가지고 그래서 돈을 주면서 그래서 한 게 뭐예요? 캄보디아 ODA 그렇지. 늘린 거잖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통일교 선교소 사업을 하고 통일교도들을 해가지고 빨대 꽂아가지고 돈을 계속 뽑아먹겠다.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 50억, 100억 이게 세계가 여기 세계본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본부로 갔잖아요. 네네네. 이게 다 로비 자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더 파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해외 사업을 위해서 지금 통일교회 상황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완전 존립의 위기이기 때문에 네. 외국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에 사업비로 네. 교세 확장하는 사업비로 쓰는데 그 중에서 상당수 일부는 또 로비 자금으로 일부는 100억이 다 아니더라도 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윤영호 세계본부장 주장에 따르면 그 세네갈 선거에 썼다. 세네갈 총선에 선거 비용을 썼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그리고 본인 수첩에 2022년 2월 수첩에 북 및 대선 괄호 열고 500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미 2,500, 2,100, 중 신중남미 100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자체로 천 단위로 보인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통일교가 일본 신도들한테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걷어들인 돈이 총 3조 원에 해당하는데 매년 평균 409억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800억 원이 일본 통일교 신도들로부터 헌금으로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때 아베 그 피격한 친구가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얘기 그러니까 네. 자기 엄마가 통일교에 빠져가지고 전 재산 그러니까 10억 아빠 사망 유족 보험금도 값까지도 내고 다. 자기 집도 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마디로 빡쳐가지고 지금 그렇지. 범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아예 통일교를 애들을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네. 돈을 다 이렇게 하면 얘들을 또 죽일 수 없으니까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지자체 국가 돈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막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통일교 한학자 구속됐다고 하니까 NHK 이런 데서 일본 언론들이 다 대서특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정도로 이 통일교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네. 사회 문제화가 돼서 그래서 어쨌든 굉장한 위기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돈을 얼마를 썼어든 지금 새로운 데를 개척해야 되는 거에 국힘이 이제 로비에 걸려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를 어떻게 썼을지 알 수가 없어요. 국힘 그러니까, 쪽에. 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1번 김정재 후원금, 2번 권성동. 네. 그다음에 이 둘만 줬을까? 아닐 것이다 라고 하고 지금 통일교에서 로비하고 있는 데가 뭐냐면 어제 나온 것만 하더라도 뭐 시도지사, 시의원, 그죠? 시장 군수, 그리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총선까지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통일교 왕국을 건설하는 게 최종 목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치인들을 로비스트로 써가지고 자기의 그 통일교의 교리를 어떤 그 설파하는 도구로 쓰려고 했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통일교 정당인가요? 통일의 힘. 통일의 통일의 힘을 바꾸시죠. 네. 종북 좌파로 몰리겠네요. 네. 근데 이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여기가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진 않아 이 조직이. 그래서 윤영호 씨가 여기서 발군의 역량을 나타냈던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번에 이제 좀 약간 이상 현상이 하나 일어났죠. 정원주 비서실장은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도 정원주 비서실장의 그 별칭이 정순실, 최순실처럼. 네. 네, 안에서 실권자예요. 네, 이분이 이제 한학자의 귀를 잡고 네. 모든 걸 흔든다. 어허. 그래서 어제 이제 통일교 내부에서 지도부 물러나라. 지도부 현 지도부는 이제 물러나고 새로 교체해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이 실권자인 정원주 비서실장을 향한 메시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참 드라마틱하게 사람이 인연이 이게 엮이죠 악연으로. 이 사람이 픽업한 사람이 윤영호예요. 처음에 원오브 데뷔했는데 그 내부자들이 이것처럼 보면 그 옛날에 그 신세계 네. 너 나랑 작업 하나 하자 오. 해가지고 윤영호를 픽업한 거예요. 네, 픽업했는데 정원주가. 정원주가. 근데 윤영호가 일을 진짜 잘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아버지 때부터 부모 때부터 통일교 집안이야. 이 집안이. 네, 윤영호 집안이. 윤영호 집안이.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선문대 나왔어요. 오, 통일교 선문대. 선문대. 네, 대학도. 어. 그래서 왜 윤영호 씨가 그러니까 사실 윤영호 씨가 저희 매체랑 이원석 기자랑 인터뷰하고 내일 인터뷰 하겠다 했는데 오늘 영장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인터뷰 직전에 체포된 거야. 네, 사실은 그래서 인터뷰 직전에 이 100억 얘기도 살짝 해줬대요. 오, 윤영호 본부장이. 네, 근데 이제 그 100억이 어떤 성격인지 모르니까 저희도 기사를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격, 어떤 자료가 알아야지. 없으니까. 근데 예, 100억 얘기가 이 100이라는 숫자가 한번 띄어졌거든요. 그 영장 나오기 직전에.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네. 윤영호 본부장이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했잖아요.
큰 거 한 장. 예. 근데 윤영호 본부장은 권성동한테. 평소에 한 장이 1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큰 거가 10억이냐 100억이냐 했는데 이 100억이 나온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이게 뭔가 연결이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본 거죠. 근데 그건 아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윤영호도 아까 김준일 그 선배 말씀하신 대로 이게 100% 로비 자금을 썼을 거다 이렇게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통일교가 듣기로는 좀 짠돌이라고 하더라고요. 돈 쓰는 게 보면 그래요? 굉장히 과감하다. 권성동한테까지 액수가 높아졌는데 네. 지금 지구당에 보낸 거 있잖아요. 네. 그럼 뭐 2,500, 뭐 3,000, 4,000 이런 식으로 쪼개서 네. 처음에는 짠돌이처럼 하는데 횡령 단위는 또 윤영호는 이제 통일교로부터 횡령으로 지금 고발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역으로 거기서 이제 갈라서 그렇죠.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횡령 단위는 또 10억 단위예요. 보면 뭐 50억. 20억 횡령했다고 네. 이제 네. 고소를 했고 네. 권성동한테 1억 원 줄 때 네. 그때 이제 뭐 후보님을 위해서 요긴하게 써달라. 써달라라고 하고 그 세계일보 부회장한테 문자 보냈잖아요. 네. 신뢰 수준의 지원을 했다. 신뢰 수준. 1억 원이 그러니까 신뢰를 쌓기 위한 착수금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착수금. 착수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은 쇼핑백 2번 받았는데 거기에 5억 원씩 담겨서 최소 10억 원 받았을 예. 거다 생각을 하고 예. 그 돈이 이 100억 원 중에 속하는 건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좀 추적은 해야 되는 이런 그쵸. 상황. 그래서 내가 보니까 김건희 특검은 상설 특검으로 5년 동안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이게 이재명 정부 내내도 안 끝날 것 같아 지금 이거. 아니 그래서 나도 그 국회 주변 취재해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김건희 특검 몰빵해야 된다. 지금 대충 최혜병 특검 대충 끝났다고 최혜병은 하더라고요. 끝났어, 솔직히. 끝났어. 더 할 끝났어요, 것도 그냥. 없고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내란 특검도 외환죄 정도만 하면은 대충 그죠.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하고 인력은 김건희 특검 다 몰아줘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싹 다 몰아줘가지고 이거 뿌리까지 다 밝혀내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진짜 그리고 이게 다겠냐는 우리 거야. 시청자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위원정당이 예. 이 내란 특검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제가 네. 뭐 김건희 특검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 보니까. 그렇죠. 가능하죠. 그리고 보니까 통일교가 그 인도차이나 반도를 해가지고 캄보디아, 라오스에도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예. 아프리카에도 굉장히 많이 선교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주로는 이제 사회 문화적인 이 서포트를 하면서 종교 색채가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통일교 왕국을 만들려고 하니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내에서 그 타겟이 국민의힘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내통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특검이 어느 정도나 수사를 통해서 밝힐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